뭐하러 나를 좋아해요? 너 잡아야겠다라고 숨 고르듯 고백을 뱉어냈을 때 은호가 되물은 건 바로 그 말이었는데요. 그 순간 지혁은 자신의 손이 얼마나 욕심 많은 손인지 깨닫고 멈칫했어요. 한쪽으론 은호를 잡고 싶었고 다른 한쪽으론 오래 붙들고 있던 비혼주의라는 이름의 자존심도 잡고 싶었는데요. 양손에 다른 것들을 꽉 쥐고 서 있으니 어느 것도 단단히 잡히지 않는 기묘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혁은 애써 웃으면서 버텼는데요. 은호야, 네가 소개팅 나가면 나 진짜 후회만 남을 것 같아? 말끝이 조금 떨렸고 은호는 그 떨림을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선배가 후회하든 말든 제 인생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 소개팅 나가야겠는데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선후배 관계로 남겨졌습니다. 지혁이 돌아서는 길, 손에 쥔 건 확신이 아니라 빈 주먹이었는데요. 횡한 주머니 속을 더듬듯 마음을 쥐어짜 봐도 나오는 건 이제라도 말했으니 괜찮다 같은 싸구려 위로뿐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는 공사 현장 도면을 뒤적였고 새로 받은 인테리어 의뢰 목록을 10번도 넘게 읽어봤는데요. 누구를 설득하듯 일만 하면 괜찮아진다라고 스스로에게 읊조렸습니다. 같은 밤 김다정은 부엌 싱크대 아래 깊숙이 밀어둔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얇은 종이에 쑥스러운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버지 김장수의 이름이 적힌 약봉투였습니다. 조그마한 하얀 알약, 그리고 낯선 양명에 붙은 복용주의 스티커. 그 아래에 작게 적힌 진단명 후보들이 다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괜히 설거지통에 물을 한번 버렸다가 다시 받고 행주를 짜고 또 짜봤어요.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감각으로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행주에서 물은 끝내 다 빠지지 않듯 다정의 눈에도 맺힌 물기는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정은 남편 이상철에게 말할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는데요. 상철은 늘 그렇듯 정직하고 바른 말만 하겠지요. 병이면 병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자. 그런데 다정은 이번만큼은 그런 정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정은 먼저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김장수는 쓸쓸하게 웃고 나이 먹으면 약 하나 둘 늘어나지 뭐 그리 놀라냐라고 넘겼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다정은 그냥 검진 결과지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끝을 매만지듯 붙였고 김장수는 괜찮다, 괜찮다라고만 반복했어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괜찮다가 다정의 가슴을 더 쿵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나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이지? 수빈은 스스로에게 묻다가 어느 순간 결심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저녁 수빈은 성재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저 오빠 좋아해요? 진짜예요? 놀라서 물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수빈씨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죠? 평소라면 장난처럼 흘릴 말이었겠지만 눈빛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장난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진짜예요? 그냥 오늘은 제가 먼저 걸어가 볼게요. 수빈은 생긋 웃었는데요. 그 한 줄기 웃음에 성재는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이혼남이다 라는 생각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은호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요. 그 마음은 오래될수록 정답처럼 굳어져 다른 문장들이 끼어들 틈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빈의 고백은 그 정답의 끝에 작은 물음표를 하나 달아버렸습니다. 그 물음표 하나가 성재의 평온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설렘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성재는 스스로에게 대답을 당장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은호는 SNS 메시지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짧은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했는데요. 가족 찾기 DNA 등록. 뜬 목록 중 경찰청 협력센터의 안내 페이지를 눌렀고 본인 확인 서류와 구강 상피 채취 절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밤새 마음이 복잡해져서였는데요. 오래된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탯줄 보관. 봉투와 이름이 지워진 오래된 아기 팔찌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순이가 늘 말했던 내 아버진 사업 망하고 간 거지 널 버린 게 아니다라는 말은 위로였는데요. 또 어떤 밤에는 혹시 내가 버려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모순된 위로와 의심 사이에서 은호는 명확한 답을 갖고 싶었어요. 확인하면 적어도 상상은 멈추겠죠. 스스로에게 말하고는 등록 절차를 예약했습니다. 지혁은 일에 몰입하려고 했는데요. 새로 맡은 리모델링 의뢰인이 우연히도 신혼부부였고 셀프 인테리어를 돕는 과정이 이상할 만큼 익숙한데 설렜습니다. 그런데 견적 미팅 도중 갑자기 온 문자 하나가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보낸 이는 지환.
형, 오늘 영라님 모시는 스케줄 길어져. 밤늦게 끝나? 평범한 메시지 같았지만 지혁은 뭔가 묘한 불길함을 느꼈어요. 영라는 늘 차분하고 공손했는데요. 최근 들어 고성희 행사 일정에 따라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에는 늘 성재가 들러 협력사를 챙겼습니다. 성재가 또 가겠지.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 말은 자연스럽게 은호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재가 가면 은호도 보게 되려나? 질투란 게 이렇게 평범한 문장에 불쑥 섞여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성재는 수빈의 고백을 잊지 못한 채 행사장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그때 고성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 감정은 사업의 액센트지 본문은 아니에요? 본문을 먼저 쓰세요. 그 어조에는 늘 그렇듯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요. 성재는 웃어 넘기듯 네, 어머니 아니죠, 새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문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만약 자신의 본문이 은호였다면 수빈의 고백은 분명 액센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액센트가 본문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음날 다정은 결국 상철에게 약봉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약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혈압약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철은 잠깐 눈썹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병원이 어딘지 확인하고 같이 가보자라고 말했는데요. 늘 답안지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정직함이 다정에게 안도감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김장수 몰래 병원을 찾아가 진료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촉이지만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정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둘 다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의 손만 꼭 잡았어요. 어쨌든 같이 걷자. 상철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대답에 다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눅눅해지지 않고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이 은호는 DNA 등록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면봉을 입안에서 돌리며 이렇게 간단하네요 라고 말하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확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은호는 바로 그날 소개팅 상대에게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는 쿨하게 괜찮아요 라고 답했고 은호는 그 말에 묘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지혁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는데요. 소개팅 취소했다고요? 그는 굳이 놀라는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빛이 먼저 들떴습니다. 제가 취소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말끝을 줄이는데도 기분이 얼굴 위로 자꾸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는데요. 고백했다고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실제로 은호는 지혁에게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선배, 우리 관계에 이름 붙이려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은호의 이 한마디가 지혁의 조급함을 차분히 눌러주었습니다. 수빈은 그 뒤로도 성재에게 솔직함을 이어갔는데요. 저요, 잘 기다리는 편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은 기다려줄게요. 성재는 웃으면서도 나 진짜 눈치 없거든요. 그래서 신호 잘 줘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약간의 현기증 같은 설렘이 둘 사이에 늘어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성재는 수빈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네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건데요?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계산해보니까 저도 계산 안 되는 사랑이 좋겠더라고요. 그 말은 우연히 지혁에게도 가 닿았는데요. 성재가 툭 던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 속에 스며있던 문장이었지요. 수빈 씨는 계산 안 되는 사랑을 원한대. 그 말이 지혁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늘 계산 위에 서 있었거든요. 비혼주의라는 원칙, 경력과 자존감, 과거의 실패를 복구하기 위한 완벽한 루틴. 그 모든 계산 위에서 이제야 누군가를 잡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애초에 계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혁은 결국 적어 내려갔어요. 계산 대신 질문. 오늘은 질문부터. 그 질문은 곧 은호를 향했는데요. 은호야, 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건데요?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요, 사람을 믿고 싶은데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끝까지 잡아줄 수도 있는 사람을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DNA 등록도 했어요. 혹시 제가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거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혁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은호의 싸늘함은 냉정이나 무정이 아니었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경계선이었는데요. 누군가에 잡는다는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놓을지 모른다는 그림자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요. 한편 고성희는 물밑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신진 작가 공모전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엮은 프로젝트의 영라를 전면에 세우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협력사 리스트에 지역의 회사가 오르내렸고요. 깔끔하고 트렌디하던데요. 이미지도 괜찮고 고성희의 말 한마디면 추진력이 생기는 구조였는데요.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면서도 성과가 먼저지 감정은 나중이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성재는 그 대화 옆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감정은 액센트, 본문은 성과.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성재의 내면에선 정반대의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본문이 비면 액센트는 어디에 붙지요? 며칠 후 다정과 상철은 김장수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치료 계획 세워요? 김장수는 처음엔 고집을 부리려다 다정의 눈가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 같이 가자. 그 말이 어쩐지 승낙이라기보다 동행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조홍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돈이 내 친구 아니가? 같이 밥부터 먹고 가자라고 했고 두 노인은 엇갈리는 건강과 기억 사이에서 서로의 빈틈을 챙기듯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다정은 울다가 웃었는데요. 삶이란 게 늘 이렇게 울컥과 헛웃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같았어요. DNA 등록 확인 문자가 접수 완료로 도착한 날 밤, 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잔, 바닥에 매달린 커피향, 창가에 비친 자신의 표정. 그때 성재가 들어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는데요. 잠깐 앉아도 돼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의미 없이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솔직히 물었어요. 혹시 무서워요? 은호는 힐끗 웃으며 무서운데요? 그래도 알아야 앞으로 못 미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수빈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계산 안 되는 사랑이라는 문장과 지금 은호가 말한 미루지 않으려는 선택이 어쩐지 닿아있는 듯 했죠. 사람 마음은 결국 답보다 선택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며칠 뒤 작은 균열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환이 영라를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오래된 미술관 기증 기록을 봤는데요. 서류 구석에 흐릿하게 남은 기증자의 옛 성함과 거기에 함께 기재된 유아용 팔찌 기증이라는 문구. 그 옆에 적힌 날짜가 은호의 출생 연도와 같은 해였어요. 지환은 그저 이상하다 하고 넘기려다가 어떤 직감에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형한테 말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이유를 설명하기엔 아직 퍼즐 조각이 너무 적었습니다. 대신 영라에게 슬쩍 물었죠. 이 기록 혹시 어머니가 아세요? 영라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는데요. 어머니는 저한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거든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쓸쓸했고 지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가운데쯤에서 첫 번째 큰 파문이 찾아옵니다. 지혁이 다시 은호에게 말했거든요. 그때 네가 말한 질문 나도 대답 찾았는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나를 믿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안 놓을 거라고.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그 고개 찢은 단호함보다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이요, 안 놓겠다는 말은 쉽게 해요. 하지만 어떤 밤엔 잡고 있는 손이 더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 말에 지혁은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변명 대신 침묵을 고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 침묵이 겨우 질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파문은 수빈이 만들었습니다. 성재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은 기다리는 대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 계속 좋아할 건데요. 그러니까 오빠는 편하게 헷갈리세요. 이 솔직함은 예상보다 강력했죠. 성재는 웃음이 났고 웃음 뒤에 어리둥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은호를 향한 오래된 마음이 갑자기 문짝처럼 덜컹거렸고 그 틈에 수빈의 따뜻함이 살짝 끼어들었어요. 사랑은 때로 고백의 완성보다 질문이 지속으로 깊어진다는 걸 성재는 처음 알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안심이 되지? 답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감정이 성재를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파문은 다정의 집에서 터졌습니다. 김장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조홍래가 들고 온 보자기 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동네 모임 사진이었고 구석에 아기 하나가 포대기에 쌓인 채 찍혀 있었는데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잃어버릴까봐 이름 대신 하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다정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누가 누구를 잃어버릴까봐? 김장수는 사진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조웅래는 그때 동네 참 어수선했지라고만 하더라고요. 다정은 그날 밤 아버지 약봉투보다 더 깊은 어둠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약봉투는 병을 막연히 알려줬지만 이 사진은 과거의 문을 살짝 열어젖혔거든요. 그 뒤로 하루하루가 작고 얇은 비밀들을 껴안은 채 굴러갔습니다. 은호는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일상을 놓지 않았고요. 카페 매니저로서의 루틴, 인테리어 디자인 스케치, 직원들과의 짤막한 농담, 그 모든 사이를 통과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엔 혹시라는 단어가 자꾸 맴돌았죠. 어느 밤 은호는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선배, 그날 한 말 고마운데요. 아직은 제가 저를 먼저 잡아야겠어요. 지역은 길게 답장을 쓰려다 짧게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아니, 옆에 있을게요. 기다린다는 말 대신 옆에 있겠다는 말. 그 말은 붙잡지도 놓지도 않는 새로운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반전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DNA 등록센터에서 부분 일치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친인척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뜨자 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통보는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한 빛을 더했어요. 누군가는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만으로도 오래된 의심의 모서리가 둥그러졌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지역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짧게 말했어요. 선배, 저 결과가 조금 나왔는데요. 확정은 아니고요. 지역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괜찮으면 그 다음도 같이 봐요. 성재는 그 소식을 지역에게서 얼핏 듣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은호를 좋아했던 마음은 행복해져라라는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막상 누군가가 은호의 빈 퍼즐 조각 하나를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닿자 문장의 뒤에 작은 쉼표가 붙었어요. 행복해져라. 그리고 나는? 바로 그때 수빈이 도착해 말했죠. 오빠, 저 오늘은 계산 안 하고 갈게요. 오빠가 계산해주세요. 사소한 농담이었는데 그 말은 이상하게 성재를 들뜨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산을 맡기고 젓가락만 들고 있어도 되는 저녁, 그 편안함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상철은 조용히 아들 지역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붙드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서 있는 걸로 되는 거다. 그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짧은 문장이었고 지역은 그걸 노트 첫 줄에 적어두었는데요. 같이 서 있기. 다음날 지역은 은호에게 별것 아닌 하루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커피 마시고 시장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있다가 각자 일하러 가는 날로 하자. 은호는 묘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갑자기요? 지역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죠. 같이 서 있는 연습 좀 하려고요. 마지막 장면에 가까워질수록 인물들의 마음은 조금씩 자신을 닮아갔습니다. 다정은 아버지와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며 두려움 대신 일정표를 붙잡았고요. 그 일정표 위에 조웅래의 김치 담그기 날짜와 병원 방문 날짜가 나란히 적혔습니다. 생활과 병이 섞인 한 장의 종이가 이상하게도 삶의 모양을 또렷하게 보여주었거든요. 수빈은 성재에게 저 오늘도 기다리는데요. 대신 신호 줄게요 라고 단문을 보냈고 성재는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신호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계산. 아주 간단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에 깃든 마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결과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정순이에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혹시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른대요. 그냥 가능성이래요. 정순이는 한참을 딸의 손을 쓰다듬더니 아주 작게 말했어요. 네가 누구의 딸이든 나는 내 엄마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건 결과랑 상관없다. 그 말에 은호는 조용히 울었고 울음 사이로 웃음이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가장 먼저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환이 찍어둔 그 사진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구석에 하트 글씨가 고성이가 과거 어느 인터뷰에서 썼던 필체와 묘하게 닮아 있었는데요. 지환은 확신할 수 없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퍼즐 조각은 여전히 모자라고 다음 회차에야 맞춰질 예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계산을 줄이고 질문을 늘려 은호 옆에 조용히 서 있을 텐데요. 다정과 상철은 김장수와 함께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으며 치료 계획표 위에 작은 별표를 더할 겁니다. 수빈과 성재는
계산 안 되는 사랑과 안심되는 저녁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쓸 거고요. 그리고 은호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더 또렷이 알아볼 텐데요. DNA 결과가 무엇이든 버려진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이미 한 사람의 마음을 덜 무섭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다음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손은 때때로 미끄러지는데요. 함께 서는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이들의 화려한 날들을 진짜로 시작하게 만들 준비를 끝냈습니다.